최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 상위권을 다투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결국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과연 한국이 이 분야까지는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방위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유수의 기업들을 제치고 수많은 업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CNN에서 한국은 방위산업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쉽게 넘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중국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이 한국을 방위산업의 선진국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최근 날아오른 KF-21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처음 생산하기 시작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지난 7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눈으로 직접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 비행 성공으로 인해 한국은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고 비행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비행을 직접 진행한 조종사 안준현 소령은 사전에 긴장을 하기는 했지만 이륙 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 노선을 계획대로 비행했다라며 강력한 포부에 찬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KF-21은 그렇게 순조롭게 비행에 성공했고 이후 개선을 거쳐 2030년까지 한국 공군의 총 120대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F-21은 비록 5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이지만 그 능력은 현재 엄청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될 것이며 심지어 공대지 순항 미사일까지 탑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KF-21의 장점은 단가와 전력 운용비 등에서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와 라팔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KF-21의 전 세계적 인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가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한국을 무시하는 건지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안토니 웡통은 KF-21을 두고 자국의 제-20은 고사하고 FC-31 전투기의 경쟁 상대도 아니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FC-31은 중국판 F-35라고 불리며 중국의 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제-20에 이은 두 번째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이죠. 그렇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KF-21과 FC-31을 두고 자주 비교가 오가곤 했었는데요. 실제로도 KF-21과 FC-31은 크기와 사양이 비슷하고 실루엣 역시 유사한 중형 트윈 제트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재원 또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늘 비교를 달고 살았죠. 그렇다 보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KF-21의 성공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KF-21이 성공하고 세계적 인정을 받게 되면 한미 군사동맹과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한마디로 배가 아픈 겁니다. 하지만 중국 외 다른 국가의 경우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오히려 한국의 방위산업에서의 성공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5억 6,600만 달러로 현재 전 세계 10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공급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호주의 K9 30문을 비롯한 1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올해 2월에는 이집트의 K9 자주포 200문, K10 탄야군 장갑차 및 K11 사격지 휘장갑차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와 톰 코번 연구원이 최근 군사매체 워온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 수출의 위치와 의미를 따로 분석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는데요. 리 코번 연구원은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K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매우 강력한 대안이라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CNN 역시 마찬가지였죠. 폴란드가 미국산 최신 전차 M1A2 에이브럼스 250대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K2 전차 980대로 방향을 튼 것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K2 전차를 도입하면 미국산보다 훨씬 빨리 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당장 한국의 성과에 대해 높게 칭찬하고 있었지만 일반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며 한국의 성공에 크게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아무래도 한국은 지구상 최악의 빈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한국은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배고른 사람이 거리에 수도 없이 많았고 한국전쟁 당시 자국산 무기는커녕 누구에게 보급받지도 못하고 길에 널브러진 무기를 주어 국가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중 특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분들이라든지 한국전쟁을 지켜본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이 정말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저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지 어떤 근거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냥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위산업 분야는 그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과학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정말이지 고작 반세기 만에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건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굉장하다고 추켜 세우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물론 중국인들이야 자신들의 먹거리를 한국에 빼앗길 거라며 걱정하기도 하며 한국산 무기는 그냥 가격만 저렴할 뿐 성능은 형편없을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중국인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대단하다는 외국인들의 반응과 한국산 무기는 별 볼 일 없다는 중국인들의 뒤섞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별거 없잖아. 솔직히 말해 중국을 따라한 거밖에 더 될까 싶어. 특히 KF-21을 봐라. J-20은 고사하고 FC-31을 완전히 따라 만든 수준밖에 안 되잖아. 결국 한국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카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중국인이군요. 한국의 기술력은 지금 당장은 미흡할지 모릅니다. 물론 전투기 분야에 한해서죠. 전차나 다른 미사일 부문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확실히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실력도 대단하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저 가격에 저런 뛰어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싶어요. 한국의 대기업들 모두는 삼성이고 애플인 것 같네요. 이러니 한국이 외계인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이 뛰어난데 가격도 저렴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마도 로키드 마틴은 10년, 100년 후 긴장해야 될 거야. 한국은 이제 항공모함까지 만들고 있고 2030년 바다에 띄우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총 한자로 만들 수 없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항공모함까지 만들어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항공모함이라고 해봐야 애기들 장난 수준일 것입니다. 배수량도 중국에 비해 터무니없을 거고 말이죠. 한국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도대체 당신네 중국인들은 어디까지 배가 아픈 것입니까? 한국이 그렇게 당신들을 앞지르는 게 배가 아픕니까? 하지만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을 뛰어넘은 지 한참 오래됐거든요. 중국은 인구만 많았지 별달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한국이 훨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계속해서 검증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유독 중국만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건 그냥 한국이 부러워서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